저번 시간에는 삐띠 삼보장가까지 끝났고 오늘은 바사띠 삼보장가입니다. 근데 자칫 발음을 잘못하면 마사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팔리어에 편안하다, 가볍다 뭐 이런 거 할 때 마사디라는 것은 팔리어 단어에 없습니다. 아마 이거 발음을 할 줄 몰라서 아마 그래 마사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사띠 경안각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삐띠 경험들 해봤죠? 네. 삐띠의 차이들이 있죠? 네. 그 차이들이 있다는 걸 뭐로 가지고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부위마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건 대상을 알아차리는 네. 거고 그건 사띠하고 있는 거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든가 어떨 때는 강하게 기쁨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몸에 꽉 차기도 하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 네. 그래서 막 여러분도 좀 몰랐겠지. 항상 삐띠가 있었으면 차이 나는 건 무엇 때문에 차이 나든가. 돌아서 한번 보십시오. 삐띠 삼보장가를 경험했던 분들. 내가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삐띠가 약하게 오고 어떨 때는 강하게 오고 퍼지기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스님 물어보는 건 그거라. 내가 예측을 하고 그런 삐띠가 온 것을 알았어요? 예측을 못 했어요? 근데 제어는 가능했죠? 제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지혜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삐띠를 경험했다 그러면은 물론 그게 이제 무르익어서 성숙되는 단계까지 이르려면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혜의 부분에서는 크게 별반 차이는 없는데 삐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집중하는 힘이 얼마만큼 강하느냐 약하느냐 그리고 집중한 대상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틀리집니다. 몸이나 느낌에 대한 집중이 강했다 할 것 같다면 삐띠는 좀 더 오래 갑니다. 강해집니다. 근데 마음이나 법에 대한 것들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삐띠가 약한 삐띠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편만일해서 몸에 꽉 차듯이 퍼지듯이 하는 삐띠들이 안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자꾸 겪고 하다 보면 내가 수행에서 뭐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드러나집니다. 아직 내가 집중하는 힘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대상을 지나치게 알아채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삐띠 부분의 삼보장가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숙달이 되고 나면은 요 우력이 어느 정도는 약간은 균형을 맞춰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생짜배기 쉽게 말하면 억지로 그냥 갖다가 붙이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삐띠 부분부터는 이제는 굉장히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채우게끔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집중력 키우는 연습들을 더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집중하는 힘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노력
노력하는 힘들이 너무 과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 뭔 경험을 하겠다 이런 목표들보다는 마음속에서 업에 대한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또 내가 선한 마음 내가지고 선한 것들은 반드시 선한 결과들을 가져온다 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그걸 까맣다라고 그것들을 자꾸 숙고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할 거는 선한 마음 내서 그냥 대상을 알아차리고 편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뿐이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서 하면 되지. 어쨌든 선한 업을 지은 것은 반드시 선한 값을 받기 때문에 다음 생이든 아니면 다음 이 생에서의 다음이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한다 하고 마음 편하게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에 노력의 힘들도 어느 정도 균형을 딱 맞춰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력의 균형을 맞추는 걸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이 PT 3보장가에서는 조금 조절하는 능력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지게 될 때 장애들은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들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이제는 크게 장애가 나에겐 다가오지 않는다고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이 경안각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보통은 삐띠하고 빠사디하고가 붙어서 대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형식상으로는 보통 붙여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붙여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수행의 진행상에서는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오히려 이 빠사디는 수카 쪽에 가깝지 삐띠 쪽에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몸에 기쁨이 퍼지는 것들이 숙련되고 나서 자주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는 것들이 없게 됐을 때 그때 이 경안각지가 사실은 드러나게끔 됩니다. 처음에 출가를 한 스님들은 대부분 맨 처음 목표를 잡는 게 여기 경안각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한 5년차, 10년차 되는 스님들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욕심 눈에 보여요. 욕심 눈에 보여요. 지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더 많이 공부하고 뭔가를 알려고 하고 의견들도 자기 의견들 자꾸 내세우고 그러면 자꾸 충돌도 있고 하는 것들이 어른 스님들 봤을 때 눈에 그게 보이거든. 근데 그것들을 버리는 시기가 이게 경안각지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출가했을 때는 나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다른 스님들같이 편안하게 허허하고 웃음 넘기고 대상도 붙잡는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상을 바라보고 살때하는 것도 남들이 봤을 때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되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우페카라고 사각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들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삐띠가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삐띠에 대해서 조절하는 능력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거는 힘듭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수행하는 분들 지도를 해보니까 보통은 삐띠 부분에서 끝나버리고 아니면 삐띠 부분에서 이 경안각지 부분을 안 넘어가고
의도적으로 수카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 의도적으로 그 사마띠라고 삼매 쪽을 개발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개인적으로는 물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스님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삐띠가 없어도 좋다, 또는 택부각지가 없어도 좋다. 그 대신에 경황각지만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 경황각지에 이르러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한 도움을 준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경황각지. 몸에 병들이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관찰을 해보면 몸에서 틀림없이 아픈 부위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부위보다 특히 그 부위가 많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열을 관찰하면 열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열이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또 다른 부위에서, 아니 또 다른 형태로서 열들이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찰하겠다는 마음에 있는 한은 이 열은 식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몸에 그 속병들, 쉽게 말하면 속병들에 있는 분들은 경황각지 부분에서 치료들을 좀 많이 합니다. 대상을 붙잡을 생각 없이 또 치료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라앉혀버리는, 열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는 것들 관찰함으로 인해서 열이 싹 사그라드는 것들. 그래서 경황각지 이런 사람들이 그 열을 관찰하는 것과 그냥 사띠가 있는 분들이 그 열을 관찰하는 것은 그 치료의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속병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가지고 경황각지 부분을 이해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경황각지가. 그러니까 뭔가 확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안에 속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부분에서 열이 발생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경황각지에서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냥 꺼버리듯이 잠재워버리는 성향들. 그게 잠재워진 게 완전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안 나타납니다. 보통 그 칠각지경이 그 경전 부분의 세 부분에서 칠각지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은 대동송이합니다. 누군가가 그 칠각지를 들려주면서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 숙고를 하고 하면서 병이 싹 나아버리는 형태들. 그게 보통 그 병이 낫는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은 보면은 이 복주서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경황각지 부분, 들려주는 순서에서 경황각지 부분에서 그 부분도 열을 지켜버리게 되고 다시 그것들을 내가 정진각지나 염각지 쪽으로 다시 또 돌리는 형태들을 띄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낳는다고 복주석서에서는 보통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스님도 경전을 공부할 때 이 왜 경황각지,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두 부분으로 나눴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음에 대한 경안, 몸에 대한 경안. 근데 몸이면 그냥 이 육체의 몸이면 이해가 되는데
주석서에는 뭐라고 되냐면 몸이 아니고 수상행이라고 그래요. 수상행은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의 영역이잖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왜 몸에 대한 경안인데 그 실제적으로 보면 경화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신통력이 개발돼서 몸을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주 가볍게 돼서 하늘을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몸 안에 있는 병이 치료된다든지 이런 형태들을 주석서나 그 경전에는 많이 써져 있거든. 그래서 그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수상행을 몸의 그 경안이라고 했을까 하고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수행을 해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뭔가 생각이 하나 탁 떠올랐다.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생각이 탁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디 영향을 미치겠어요? 틀림없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은 마음으로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끝나버리는데 그 영향은 틀림없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니 그냥 미치겠습니까? 수상행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을 때 느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을 때 가슴을 보면 가슴의 느낌이 생각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내가 개념화시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찰나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유지를 해요. 수상행이 그대로 그 생각 하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일어나지면서 몸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차리는데 그것은 영향은 수상행을 통해서 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부처님이 이 빠사띠 부분을 마음의 빠사띠와 몸의 빠사띠로 구분해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마음의 빠사띠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몸을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몸의 빠사띠는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몸이라고 하는 수상행과 이 신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좌지우지하지 마음의 영역까지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상행과 식을 분리를 시킵니다. 근데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어떨 때는 식을 별도의 것으로서 분리해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온의 영역으로서 한 뭉텅이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할 것 같으면은 별도의 특정한 개별체로서 인식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아비담마 배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경험각지 이러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하던가요? 여기도 아마 적어놨던 것 같은데 몇 페이지에 내가 적었는지 봅시다. 못 찾겠죠. 어쨌든 적어놨습니다. 마음의 열을 식힌다. 아니요, 빠사띠 이러면은
라우따 부분이라 해서 가벼워지게 되고 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고 하는 77쪽에 있어요. 77쪽 어디 쪽에 있습니까? 아 그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고 능숙해지고 올바라진다고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다른 것은 외단한 느낌은 다 하나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면은 아비담마에도 좀 보면 몸과 마음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능숙해지고 적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올발라지고 다 마음의 영역까지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비담마에도 그렇고 일반 위나야에도 그렇고 이것은 몸과 마음의 두 가지로 분명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경험각지를 통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담마에 대한 오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비담마를 배우더라도 이게 경험각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은 또 삐띠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체험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걸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흘러가 버렸지. 그래서 경안각지 부분은 마음을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적합하게 하고 능숙해지고 올발라진다. 가벼워지는 것은 뭐가 가벼워지겠어요? 몸도 가벼워집니다. 어떨 때는 그게 신통으로까지 넘어가면 붕붕 뜨기까지도 하고.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아도 몸이 굉장히 가뿐합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수상행에 영향을 미치면서 몸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무게는 여러분들 무게가 어디 달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놀이기구 타봤죠? 여러분보다도 속도가 빠르다든지 하는 것들을 타면 그 위에 있을 것 같으면은 속도가 빠르게 회전을 할 때는 여러분들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가속도보다도 여러분들이 무게가 실제적인 무게는 그대로 있는데도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붕 뜨는 행태들을 띠게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빠르게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몸은 그리고 마음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 있지 않으면은 대상을 그렇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겨우 일어나면 사라짐 하는 정도지 이 일어남에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어떤 경우든지 가벼워져 있지 않으면 대상이 변하는 속성으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라리 삐띠가 없어도 좋고 다른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가볍게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자꾸 가볍게 하려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탁발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도 삐띠와 빠사띠와 수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음식 만들 때 기쁜 마음으로 하거든.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또 알아차리면서 더욱 더 기쁜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서 공양물을 올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올리지는 않죠. 그냥 천천히 걸어오면서 걸음을 알아차리면서 닭발물을 분명하게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닭발물 놓을 때 실수를 한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대로 빠삭됩니다. 편안하게 몸과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선한 공덕을 그대로 쌓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는 공양 올린 것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결과가 있게 되고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처님이 담마가 오래도록 전해지고 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행복이 확 오릅니다. 하나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삐띠와 빠사띠와 수카가 하나에 결합되었을 때 그것은 보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이게 사실은 세 가지가 다 결합되는 행태가 가장 좋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즐겁게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한번 보십시오. 뭐 하다가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딱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고 그냥 때를 씁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몇 시간이고 지치지도 않고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벼워야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먹는 것도 가벼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몸도 가볍게 자꾸 하려고 해야 되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나태와 게으름은 이 가볍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빠사띠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들뜸이 발붙일 틈이 없게 됩니다. 이미 마음이나 몸은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사띠의 영역은 이 뒤에도 부드러워지고 적합해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은데 이것들이 다 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는 빠사띠 단계에서는 5가지 장애는 발붙일 틈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빠사띠에서는 장애 없이 이 대상들을 그냥 가볍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리고 바로 무상고 무아 현상으로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대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생멸의 현상들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빠사띠 삼보장가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대상은 끊임없이 아주 순간순간에 마음의 영역도 그렇고 몸의 영역도 물질의 영역도 그렇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면은 우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가벼워지려고 하고 부드러워지려고 하고 적합해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능숙해지려고 하고 올바라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 견해에 함몰이 돼서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 요즘 스님이 좀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유, 뭐 그냥 이제 보통 스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자들이 좀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고 나한테 이제 신세한탄한 소리들을 좀 듣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견해 차이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제가자한테 네가 수행을 가르쳐 가지고
걔네에 대해서 유연성이 생기도록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유연성이 있도록 만들어라. 네 자신이 유연해야지 뭐 그걸 가지고 내한테 얘기한다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유연해져야 됩니다. 이번 달로 여기 부편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저쪽 새로 옮기는 쪽으로 가서 이제 부패를 볼 겁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법당에서 부패를 하고 또 거기에의 신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거기서 자립해가지고 내 좀 초청 안 했으면, 내 오라 소리 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바라는 겁니다. 그래 주면 참 좋은데, 내가 그걸 내세우면서 그래 해 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 뭐 여기서 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빠져나갈 거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선생님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 같으면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견해에 너무 할몰되어 있으면은 법문하는 것도 차등을 자꾸 주게 됩니다. 아, 이 스님 법문하니까 나는 뭔가 도움이 되니까 이 스님 법문 때만 가고 다른 스님은 안 가고. 근데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님 어려워하죠? 근데 좀 쉽게 설명해 주는 스님은 안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나에게 이익된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에 딱 매여 있으니까 어느 스님 법문은 가고 어느 스님은 안 가고, 또 이 스님이 오면 나는 그거 갈 것이고 이 스님이 안 오면 안 갈 것이고, 이런 견해들이 생겨나게 돼요. 조금 유연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유연했을 때 알아차리기가 쉽듯이 일상적으로 가지는 것들도 유연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적합해진다는 것도 가야와 찌따로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이해를 좀 못하는 적합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 다음에 할 것이 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님은 여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내려가야 되죠. 내 할 일을 갖다 잊어먹어버리면은 한정없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삿띠를 했으면 삿띠하고 나서는 그 대상은 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놔버리고 다음에 일어난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기쁨이 일어났으면 기쁨을 놓아버려야만이 바사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못 놓으니까 계속 바사띠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쁨에서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 저 현상으로서. 그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해서 적합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 뭘 놓아야 되고 무엇을 지금 사띠해야 될 대상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능숙해진다는 것. 자꾸 연습해가지고 그게 숙달되도록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사띠도 마찬가지고 비티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틀림없이 바사띠를 능숙하게 해가지고 바사띠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삐띠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계속 수행은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도 선정에서
1선정, 2선정, 3선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들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항상 선정에 들면 그 상태에만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삐띠 부분부터는 그전하고는 틀리게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 나가고 좋은 것들인데, 근데 그 좋은 것들이라도 그게 장애가 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빠사띠도 수행에서는 장애입니다. 이게 수행의 끝이고 이게 해탈일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지. 근데 이게 아니고 아직 한참 멀은 수행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자꾸 숙달되도록 하는 수밖에. 그래서 능숙해져 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빠사띠 다음에 사마띠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된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올바라진다는 것은 그냥 유연하게 말 것 같으면 줏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올바라져 있게 될 것 같으면은 자신이 뭔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틀리더라도 그냥 계속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근데 그리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길에서 뭐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뭘 만나기도 하지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나아갈 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 숲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올바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을 딱 하고 나서 마음을 다 잡아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나가는 것들. 와사띠 부분에서는 이런 작용들을 다 하기 때문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진정되게 돼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78페이지 보면 어떻게 하면 경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아까 몸의 경안과 마음의 경안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스님이 좀 얘기를 했죠.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든지 수행에서 장애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장애들이 있으면 기쁨부터 안 됩니다. 기쁨의 현상부터 안 일어나지고 경안은 더더구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들이 없이 대상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들이 보이게 되면은 기쁨이 일어나지고 기쁨에서 빠져놓을 수만 있을 것 같으면 경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안은 앞에 기쁨의 부분에서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개발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경안 부분에서는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개발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안의 순서들은 대부분은 보면은 마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끔 되는 행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몸이 변하는 속도보다도 마음이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하고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되죠. 경한 부분에 가면 그게 이해가 되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보여집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있더라도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먼저 보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고 그것들이 생멸하는 것들이 딱 보이고 나면은 몸이 변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현상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면은 그 마음은 독립돼서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상행으로 연결돼서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순서를 밟아서 경항각지가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능숙해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항각지에서 편안하게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78페이지에 적어놓은 겁니다. 말은 쉬운데 조금 힘들게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시각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멈춰버립니다. 좋으니까 자꾸 멈춥니다. 근데 한번 자꾸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꿔줬는가 그것이. 물론 기쁨이 있으니까 일상생활 하는 것도 짜증 없이 잘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크게 수행이 진전됐다든지 아니면 사띠가 확 성숙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기 힘들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띠는 어떤 경우든지 희각지가 개발되더라도 희각지 부분은 더욱더 자꾸 여러 가지들로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사띠는 절대 성숙되지 않는다고. 사띠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자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일 때 사띠는 성숙되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다른 각지들이 일어나지니까 사띠도 어느 정도 정상됐겠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쁨의 현상보다도 오히려 사띠를 무상고모의 현상으로서 끊임없이 알아차려 나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상을 잘게 쪼개서 알아차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띠가 성숙을 하게 됩니다.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띠가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경항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항각지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물론 희각지보다는 이미 사띠가 많이 성숙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이 경항각지에서 경항각지가 성숙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의 단계와 마지막의 단계의 사띠가 많이 바뀌어져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희각지 부분에서 약간만 대상을 놔버리는 훈련들만 하고 지금 현재 내가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만 탁 일으키면 경항각지가 바로 일어나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서 그걸 부분만 잘 단추를 깨면 경항각지는 수행하고 나서 며칠 내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오력 중에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상태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이 희각지와 경항각지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오력의 균형이 잡혀지고 그걸 조절하는 능력들이 생겨나야만이 그 다음부터는 순이하게 넘어가십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서 이 희각지와 경항각지에서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이익입니다. 사띠는 계속 강화되고 무르익고 성숙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주석서에 경안을 가지고
생기게 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한 거. 근데 그 7가지 방법 중에 그 앞에 서두에 먼저 경전에 쓰더니 지혜가 있는 사태입니다. 그 삐띠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이 경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혜가 있다는 것은 대상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으로 자꾸 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사띠하는 것들이 사실은 답입니다. 그 답을 자꾸 놓쳐버리고 밑에 끝만 자꾸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 7개들을 서로 내가 삐띠가 없고 태풍각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계속 연습하면은 적어도 선심소는 계속 일으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적절하게 식사를 할 줄 모르죠? 조절하십시오. 조절하십시오. 스님들은 저녁을 안 먹는 것이 아예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과일을 갈아가지고 오는데 건더기 같은 게 섞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쪽쪽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거북선 이미 몸의 식사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지금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아플 때는 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꿀을 먹을 때와 안 먹을 때를 압니다. 꿀을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알게 돼요. 필요한 것과 적합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식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지금 먹는 맛만큼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 몸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밥을 먹을 때 이 2가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여쭤보십시오. 이게 필요하고 이게 지금 적합한 것인지. 이 2가지를 충족했을 때 그것을 먹도록 하도록. 그게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하십시오.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것들을 이게 경황각지를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보다도 최고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전에도 그런 게 있죠. 위사카 부인인가? 위사카 부인이 스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지 하고 보니까 그 스님들이 특성들이 다 있는데 일률적으로 공양처럼 주거든. 어떤 사람은 기름진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류가 맞는 게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주니까 이 위사카 부인이 이 분들이 다른 조건들은 다 잘 성숙되어 있는데 이 뒤에 조건들은 다 성숙되어 있는데 딱 하나가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적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스님들 개별적으로 맞는 것들을 줍니다. 여러분도 초콜릿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죠.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는 기분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대상 알아서 훨씬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조절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경황각지에서 거의 전부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행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이제 수행센터가 생기니까 탁발하는 습관들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탁발하는 습관을 가져서 스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으로 해서 얻어지는 공덕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음식 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간추려가지고 그걸 먹고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편하게 뭐 누군가가 해주는 것 가지고 공양을 한다.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공양 올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이르는데 더 유익하다는 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탁발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습관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음식을 조절하는 법들을 자꾸 배워서 빨리 경영각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가 쭉 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수행을 거듭하면 마음은 유연해지고 대상에 고정되지 않고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영각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행에서 서두르거나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오로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만으로도 평온함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경영각지가 개발되면 얻게 되는 이익은 무한합니다. 그때까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가볍게 떨어뜨려서 대상을 관찰하는 습관들을 자꾸 가지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